2025년 참 혼돈의 한 해였죠? 그런데 2026년은요, 좀 다른 종류의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2026년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5개의 거대한 전선인데요.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시장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측 불가능? 바로 그거였습니다. 연초만 해도 미국 경제는 혼자 잘 나갈 거다, 이런 미국 예외주의가 시장을 지배했잖아요.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미국 자산 팔아라, 셀 아메리카가 됐고요. 나중엔 트럼프는 언제나 물러선다는 말까지 나왔죠.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변동성의 폭풍 한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2026년은 좀 다릅니다. 이건 그냥 무작위적인 혼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명확한 충돌, 그러니까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전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전쟁의 작전 브리핑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맞서야 할 이 5개의 전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전선입니다. 이건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심장부와 직결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대법원의 관세 판결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요, 마치 다리가 3개 달린 의자 같아요. 바로 관세, 감세, 그리고 규제 완화. 이 3가지가 서로를 딱 받치고 있는 거죠. 관세로 세금을 확보하고, 감세로 성장을 밀어주고, 규제 완화가 이걸 뒷받침하는, 정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휘청거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서 이거 위헌이다 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치명적인 도미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첫째, 무려 2조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관세 환급 폭탄이 터지고요. 둘째, 정책의 핵심 기둥 하나가 그냥 무너져버리면서 재정 수입이 뚝 떨어지겠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세금 확보도 없이 감세만 밀어붙이다가 미국의 국가부채 리스크가 톨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의 독립성입니다. 지금 보면 현재 파월 의장에 대한 행정부의 힘 빼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 만약에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인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다? 그럼 파월 의장은 임기 마지막까지 사실상 레임덕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시장은 더 이상 연준의 말을 믿지 않게 될 거고요. 중앙은행의 예측 가능성이나 신뢰도는 그냥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죠? 바로 물가 안정이죠. 이 인플레이션 파수꾼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순간 시장은 곧바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의장 한 명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하고 맞물린 아주 중대한 변수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전선은요, 좀 더 우리 생활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거시경제의 위험이 우리 일상의 문제로 내려오는 건데요. 바로 어퍼더빌리티, 즉 생계비 부담 문제입니다. 2026년의 핵심 이슈는 아마 살만한가가 될 겁니다. 치솟는 집세, 장바구니 물가, 기름값. 이건 유권자들한테 직접적인 고통이잖아요.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인플레이션하고 불평등 이슈를 확 키우면서 현 행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퍼더빌리티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아주 복잡한 정책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누르면 생계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고요. 반대로 경기 살리겠다고 돈을 풀거나 소득을 지원하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죠. 물가 안정, 경기 부양, 소득 지원, 이 3마리 토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게 정말 지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자, 이제 무대를 전 세계로 한번 옮겨볼까요? 네 번째 전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역사적인 통화 정책의 대분지, 그레이트 다이버전스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은 수십 년 만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잖아요. 유럽, 캐나다 같은 다른 주요국들도 다들 제갈길을 가고 있고요. 예전에는 세계 경제가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2015년 이후로 가장 극심한 통화 정책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어디로 갈지 예측하는 건요,
변수가 너무 많은 고차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약해져야 맞는데 다른 나라에 더 큰 문제가 터지면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달러가 더 강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딱 하나요. 바로 극심한 변동성 그 자체뿐이라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전선입니다. 이번엔 세계 2위 경제대국이죠. 중국의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변화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요즘 중국 경제가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도 이상하게 위안화 가치는 꽤 강합니다. 이게 그냥 우연한 시장 현상이 아니에요. 보통 통화가 약해야 수출에 유리한데도 강세를 유지한다? 이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꾸려는 중국의 의도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레이트 리밸런싱이 시작된 보죠. 이건 전 세계 공급망과 무역의 판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5개의 전선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분기에는 대법원 관세 판결이 있고요. 2분기에는 연준 의장 교체, 그리고 3분기에는 미국 중간선거와 어퍼더빌리티 이슈가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통화정책의 대분기, 또 중국의 대전환은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이 분석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 각각의 전선들은요, 서로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거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 하나를 콕 집어서 예측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그쵸?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불확실한 5개의 전선이 동시에 터지는 전쟁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이 2026년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